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 그죠? 불금. 근데 날씨는 정말 불타게 못하는 금요일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작년에 유튜브 9월에 시작했잖아요. 9월에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후에 정말 많이 언급했던 종목과 종목을 분석해서 올린 적도 꽤 많습니다. 몇 번에 의해서 움직였었는데 고점은 고점 대비 지금 좀 떨어져 있지만, 늦게 사신 분은 좀 물려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저는 중장기적으로 템버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템버거가 가능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는 아니겠지만, 그죠? 어쨌든 세계 최초 에이즈 치료제가 거의 기대가 된다는 오늘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보통 신약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다른 쪽으로 계속 봤던 건데, 원료 쪽으로 봤던 회사고, 그 코로나가 또 가져온 mRNA로 인해서 정말 부각받는 회사가 됐는데요. 이 주식 정말 안 가진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주식이 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쵸? 궁금증.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이전에 올랐던 영상 소개도 하고요. 좋은 정보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간단히 할게요. 코스피는요 3254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오전 한때 미국이 또 올랐기 때문에 3200 거의 6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랐었지만, 이제 점심시간 전후로 차익 매물, 금요일날 시장에 대한 좀 부담감, 그죠? 개인이 매물을 뱉고 외국인이 소폭 매물을 뱉었습니다. 기간만이 샀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플러스 마감했다는 거. 코스닥도 5.25포인트 0.5%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사실 코스피보다 더 강했습니다. 오늘도 더 강했고요. 어제처럼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 다 오른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690억이나 많이 사줬습니다.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네요. 최근에 산 개인들이 손절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내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중만 볼게요. 어제는 코스피만 보여주는데,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요,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그죠?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는 게임, 그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엔터, 요게 거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우리나라 반도체, 그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요게 여전히 부동의 1위, 2위를 하고 있지만, 결국 네이버, 카카오가 요 자리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뺏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삼성전자를 뺏는다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자리는 수개월 내에 뺏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 나쁜 기업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워낙 플랫폼에, 그죠? 이제 이게 저는 미국의 아마존 같은 기업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업황은 다르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조. 야, 삼성이 거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근데 어제는 전반적으로 올랐었잖아요. 오늘 부분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포스코가 실적 발표하고 상당히 좋은 실적, 그쵸? 발표하면서 이틀째 강세를 보였고요. LG전자의 흐름도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나쁘지 않고요. 오늘 LG학, 삼성 SDI, 2차전지 대형주들이 올랐고, SK이노베이션까지, 나머지 통신주나 LG생활건강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소폭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증권 탑3 뉴스를 일단 살펴보고 종목 주식 분석하는 남자의 픽 종목 살펴볼게요. 자, 유럽중앙은행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동결됐습니다. 금리도 동결시켰고요. 그쵸? 그리고 유럽주산은행도 지금 자산 매입하는 게 있죠. 그거를 지속하겠다. 그죠? 지속. 팬데믹 프로그램이 있어요.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 PPP라고, 이거를 내년 3월까지, 22년 3월까지 계속 지속하겠다. 즉 경기를 부양을 지속하겠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연준 패드에서 나오는 목소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유럽도 지금 마스크는 일부 국가 안 쓰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는 같이 갖고 살겠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유로리그 때도 사람들 날리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보면 뉴욕주가 델타 변이 확산이 지금 일일 확진자 3만 명 넘어가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 비중 낮아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결국엔 백신, 뭐 2차 접종까지 맞았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걸리는 비중이 거의 없다고 낮다고 합니다. 차주에는 FOMC 회의가 있어요. 7월 회의가 있고 요거 다음에 8월에 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있고 9월에 다시 FOMC가 있는데 9월에 FOMC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것들을 언제 실행하겠다. 그죠? 긴축으로 자산 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행할 거를 얘기하지 않겠냐. 요 다음 주 FOMC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ECB가 이런 스탠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앙은행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미국의 GDP가 아마 7에서 8% 사이로 나올 텐데 뭐 상당히 2분기까지는 좋지만 결국에는 1분기 2분기 이렇게 하고 2분기를 고점으로 이렇게 꺾일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그래서 꼭 지켜봐야 할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25년 전기차 배터리 부족 사태 일어날 것. 즉 지금 모든 게 친환경으로 가고 있죠. 친환경. 그죠? ES 중에서 environment, 뭐 social governance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친환경 가면서 전기차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할 거고, 내연기관 차는 정말 세상에서 사라질 텐데요. 그죠? 사라질 텐데, 이거에 따른 지금 반도체 쇼티지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뉴스는 왜 갖다 붙였냐? 결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아직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 이제 넘어가는 시장에서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뉴스가 이 뉴스인데요.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중요한 거라서. 전기차 배터리 부족 사태 왜 나오냐? 결국 이 수요가 많으니까, 즉 수요가 그죠? 공급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공급이 제대로 따라서지 못할 거다. 왜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 등 전기차 소재 쪽에 대해서 캐펙스 투자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뭐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배터리 생산 가동률이 85% 앞으로 5년 뒤에, 그쵸? 그리고 2030년에는 결국 내연기관차에 배출되는 CO2 규제 더 강화되잖아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내연기관 차량 거의 못 나오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 배터리 부족이 앞으로 10년 안에는 더 심화될 걸로 보인다. 그죠?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 가동률 120%를 앞으로 2, 3년 동안 넘을 거다.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 그런 보여주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ECB인데요. 결국 장기 전체 기조가 연준이랑 엇받자, 미국이랑, 그쵸? 통화 완화 정책 둘 다 강화했었는데 현재는 긴축 행보의 차이가 있고, 결국에는 여기도 인플레이션이 중장기적으로 2% 수준 안정을 찾았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현재 상태 유지하겠다. 미국처럼 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준의 다음 주 회의가 정말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픽픽픽 종목입니다. 다 아시는 분은, 이미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ST팜이고요. 이거 제 채널 뭐 제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여러분 구독하셔서 돋보기로, 그쵸? 검색어에 ST팜만 치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에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9월 16일 날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바티스의 인클릿이랑 이게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22년에 FDA 승인이 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1년 정도 지연이 됐어요, 지금. 이거 올리고, 이 캐퍼 증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말로 대단한 회사다, 앞으로 지켜보자 얘기를 했었던 첫 영상이고, 뭐 그 다음에 모더나 이제 코로나 백신 mRNA 위탁 생산 가능할까 했는데 위탁 생산은 아닌데, 더욱 좋은 뭐 LNP 기술을 가져왔죠. 그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거 뭐 데일리 시황에서 ST팜을 언급했던 그런 영상들입니다. 근데 오늘 나온 게 뭐죠? 에이트 치료제 전임상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가 됐는데요. 이게 상당히 국제 학술지 플루스 패소저스인가? 여기가 면역한 바이러스와 분야의 권위인의 학술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에이즈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거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이게 지금 STP 04예요. 파이프라인 이름이. 그래서 이게 임상 1상을 프랑스에서 진행 중입니다. 임상 1상을 프랑스에서 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
하반기 내에 완료 가능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에이즈 치료제로 정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의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ST팜을 얘기하기 전에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백신이 상당히 맞기 힘들지만 아시겠지만 mRNA 방식에 제일 특화된 게 모더나, 그죠? 그리고 화이자, 그죠? 뭐 여기 있습니다. 바이오엔테크, 독일의 큐어백, 그죠? 알버터스, 뭐 이런, 이게 지금 코로나 19 mRNA 백신의 특허 관계도인데요. 지금 이게 복잡해. 이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거예요. LNP 기술이 있고 캐핑 기술이 있고 인공 유리D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LNP 기술은 신체로 뭔가 이렇게 백신을 넣어서 mRNA가 파괴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술이고요. mRNA 염기선을 포장하는 기술이 캐핑 기술. 신체로 들어온 mRNA를 침입자로 인식하지 않아서, 그죠? 항체가 죽이지 않는 기술. 자, 기술들은 특허를 가진 기업과 모더나 화이자의 이해관계로 특허권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국내 기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 mRNA 백신 컨소시엄 국내에서 만들어지신 거 아시죠? 한미랑 어디죠? 녹십자, 그리고 ST팜이 들어갔습니다. 다들 뭐 한미가, 녹십자가 대형 제약사니까 이쪽에서 위탁 생산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위탁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백신 기술이 저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코로나 mRNA 방식의 백신 임상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ST팜 자체 캐핑 기술을, 그죠? 그리고 LNP 기술을 이미 확보했어요. 이 보시면 제너반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얼마 전에 라이선스 인을 했습니다. 라이선스 아웃이 아니라 도입을 한 거예요. 기술 도입을 하고, 그쵸? 이 돈을 주고서 이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아 시장에 대한 판권이기 때문에 조금 글로벌 매출이 힘들겠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랑 분석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내 특허를 출원한 거는 ST팜이 유일하고요. 그죠? 이 제너반트로부터, 즉 모더나 화이자가 특허를 내고 사용하는 게 이게 라이선스인데, 이거를 이미 기술을 라이선스 인을, 그쵸? 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8%의 비용을 성공하게 된다면은, 백신을 만들게 된다면은 아시아에서 8% 비용 지급해야 되지만, 모더나의 21년 1분기 영업이익률만 봤을 때 65%, 이 백신에 대한 이익률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백신은 일단 개발만 성공하면 논하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게 글로벌 아니고 아시안권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개발사 유탁생에서 남는 장사고, 이거 주고서라도 이 비용, 라이선스인 비용 주고 매출 나중에 주더라도 개발만 하면 정말 좋은데, 캐핑과 이 LNP 기술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게 정말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T팜 오늘 뭐 픽픽픽 종목 많지는 않지만 좀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그 전에 사실 제가 아까 9월에 올렸던, 그죠? 20년 9월에 올렸던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얘기 못한 게 많아요. 인클리시란에 대한 원료가 들어가는 거, 이거 꼭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mRNA, 그죠? 이거에 대한 LNP 기술가, 그죠? 캐핑 기술, 이 두 가지에 대한 특허를 라이선스 인도했고, 이건 특허를 갖고 있다. 이 1번이고 2번이고 3번은 뭐죠? 오늘 STP 0404, 그죠? 이게 에이즈 치료제. 그럼 파이프라인에 ST팜은 신약은 안 하고 원료랑 뭐 백신 개발 이런 것만 하나요? 아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또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뭔가 가셔야 되는 거는 없고요. 이것도 지금 전임상이기 때문에 사실 가봐야 되는 건 맞지만 거의 이거를 완치한다. 최근에 작년에 아세요? 박셀바이오라는 게 뭐 간암을 전임상에서 완치한다 해가지고 템버그를 간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을 조 단위로 만들었고요. 최근에도 계속 좋은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의 한방,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까 캐핑 기술과 LNP 기술, 이게 제너반트 LNP 기술을 라이선싱 했고, 그 매출에 대한 그 계약을, 그쵸? 백신이 성공하면은
사실 8%의 또 로열티를 내야 되는 거는 단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시아 판권 시장이라는 것도 단점이긴 하지만, 모더나의 지금, 그쵸? 그 백신 그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모더나가 진짜 다 아시는 회사였네요. 이번 코로나 mRNA 때문에 정말 뜬 회사고, 정말로 회사가 적자였는데 올해 완전히 회사가 턴을 했고요. 과거에 모더나를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코로나 백신 회사가 됐습니다. ST팜 결국 인클리시란의 그 3상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중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FDA 승인이 좀 미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공장에 대한 그런 실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쵸? 그 재료들이 지금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거,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바이오 쪽에서 그죠? 그리고 이 회사가 그냥 단순 신약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원료 쪽을 납품하면서 그런 거를 보시면 좋겠고, 다 아시겠지만 ST팜은 동아소시오 홀딩스 동아그룹 동아제약사의 그죠?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고요. 오늘 ST팜에서 설명을 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이전에 올라왔던 거랑 같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픽픽픽 종목은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어떤 바이오 회사가 아닌가, 제약 겸 바이오 회사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